안녕하세요. 춤추는 강세무사입니다. 이 헤드폰이 좀 못생겼네요. 오늘은 56기 세무사 합격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축하 인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비디오를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합격할 때도 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제 합격한 날 이게 꿈이야, 이게 정말 생시야 이런 느낌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고 뭐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내 생에 이보다 세상이 아름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사무실이고요. 아직 사무실 집기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고, 그리고 밖에는 이제 제가 사거리에 사무실 있거든요. 이거 버스 소리랑 차량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합격하신 정말 너무 행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는 불합격하신 분들도 많겠죠.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경우는 조금 다른 수험생분들과 다르게 회사 생활을 내내 하면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하는 날은 휴가를 썼어요. 그때도 뭐 회사를 당연히 다니고 있었고, 그날 불합격하면 회사에 있다가 집에 그냥 뛰어가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휴가를 꼭 쓰고 오늘은 뭔가 이제 불합격하든 합격하든 나를 위한 하루를 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습 교육을 곧 받게 되실 거고요. 수습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11월부터 뭐 시작하는 것도 있고 12월부터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세무법인 혹은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수습 교육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무서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종종. 음,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수험생활 이야기로 다시 가면 제가 이제 블로그를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도 그런 저희 수험생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올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랑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총 10년 정도 했고, 10년째 되는 날이 아니죠. 되는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30대가 되면서 회사 생활을 내가 정말 평생 할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여자로서 정말 뭐 승진을 하고 팀장이 되고 이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리 남녀 평등 시대라도 여자에게는 조금 힘든 게 회사 생활이고 또 실제로 결혼하거나 임신, 육아를 거치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은 하나 얻고 싶다. 하나 취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사실 공인회계사도 있고 변리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정말 많은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공대 출신이에요. 건축학과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를 보는 거를 좀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쪽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회계사를 공부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학점 취득 같은 부분도 있었고 그게 좀 어려워서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를 할 때는 종로에 있는 이응미을 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회계 원리도 모르고요. 회계 원리는 조금 옛날에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차변 대변만 아는 상태, 그 상태로 9월쯤에 가을 객관식 종합반을 등록을 했습니다. 뚜둥.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객관식 종합반 전에 이미 다른 수험생들은 봄부터 기본 강의를 들으시죠. 저는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가을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막 이론은 그냥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가을에는 왜냐면 그 다음 해 3월이나 4월에 시험을 보니까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 꾸역꾸역 해서 그 해에는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3개월에서 뭐 한 4, 5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이 붙기는 좀 어렵죠. 그것도 타전공자인데 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본반부터 들었나 기억까지부터 들었나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업을 들어서 다행히 그 해에는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얼마 안 있어 2차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겼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가운데 2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합격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좀 계속 학원을 다니긴 다녔지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적 여유도 없어서 그 해나 그 다음 해에는 시험을 계속 불합격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아예 1차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해에는 1년을 공부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1차 시험, 2차 시험 그 해에는 모두 합격을 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런 내용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인데요. 공부 방법이 어떻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주말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을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회사 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진도를 다 혼자 소화하기는 어렵다. 무조건 선생님이 가자는 대로 진도는 따라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말에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6시, 늦으면 8시, 일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뭐 진짜 늦으면 10시까지도 수업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출근하고 정말 가장 두려웠던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금요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이 되면 또 학원 가야 되니까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죠, 사실. 그리고 제 경우는 거의 회식을 잘 안 따라갔어요. 회식을 가도 8시 반 땡 하면 막 집에 가고 저희 부장님이 엄청 저를 싫어했죠.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인데 쟤는 맨날 술도 별로 안 먹고 맨날 집에 땡하면 가고 막 이러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회사 생활은 최대한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뭐 업무에서도 솔직히 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으니까요. 항상 네, 열심히 해왔습니다.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복습은 거의 안 했어요. 만약에 출장이 있어서 혹은 이제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주말에 강의를 못 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강의는 다시 들어주고요. 혹은 이제 나중에 되면 진도가 다 못 나가서 평일에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일에는 아무래도 저는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평일 강의는 동영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복습 동영상은 보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책을 가지고 복습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들은 강의, 그 전주, 전전주까지 들은 강의들은 모두 다 복습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그 주에 챕터 1을 나갔어요. 챕터 1에서 문제 뭐 한두 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챕터 2까지가 나갔어요. 그러면 챕터 1에서 한두 문제, 2에서 한두 문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챕터들이 쌓여서 나중에 챕터 20까지 나가게 되면 1부터 챕터 20까지 최소 한 문제 이상씩. 그렇게 되면 20문제 이상이 되겠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은 모두 푼다라는 신청으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게 많은 부분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암기한 부분들도 그렇고 문제 푸는 방식도 그렇고 해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단원을 볼 수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세법학 썸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썸머리가 뭐 이렇게 얇지 않고요. 보통 세법학이 세법학 1, 세법학 2 이렇게 책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세법학 썸머리 이렇게 한 권으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공부했고 회사에서 잠깐 뭐 짬이 나는 때는 조금씩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특히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멀리 보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묵묵히 공부한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나갔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 하나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춤추는 강세무사가 되게 된 이유입니다. 나중에 춤추는 동영상도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미를 갖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세무사가 되면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의 경우도 현재 개업을 한 세무사고, 그러면 그동안에 동호회 활동을 했거나 운동으로 어디에 나갔거나 했던 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이제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도 지금 힘든 상태고, 근데 누가 저에게 일을 맡겨주겠습니까? 바로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개업을 하고 나서도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은 하나쯤은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수험생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올해는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꼭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세무사를 공부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 길 말고도 충분히 좋은 일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꼭 세무사가 돼야 합니까? 이제 세무사 시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일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습 교육을 가시고 실무 교육을 하실 텐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내년 5월 혹은 6월까지 고통받으실 텐데 저도 고통받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은 더 꽃길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수험생활이 좀 더 궁금해요 이러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인스타 블로그에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오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